역전세 폭탄에 이어서 전세 사기, 깡통전세, 핵폭탄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임대인, 집주인 이꼴 사기꾼,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막 짜져 있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폭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미국발 금리가 엄청나게 빨리 상승했다, 유동성이 축소가 됐다, 지역마다 또 입주 폭탄이 되었던 이런 국면들을 넘어서서 비이상적인 상승에 의해서 그의 후폭풍이 엄청나게 강한, 엄청나게 빠른 하락이 지금 동반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에 있는 부동산이나 아파트들이 2020년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2021년도 사이에 계약되었던 그 전세 가격, 최고점의 전세 가격이 2년 뒤죠. 지금 2023년 바로 전, 이때부터 2년 전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전세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역전세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임대인분들은 임차인분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또 버티는 분들이 있을 거고, 도저히 나는 못 버텨, 금매로 던지고 임차인의 전세금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이런 분들 중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아예 떠나시는 분도 있다. 이것도 저것도 못해서 임차인의 전세금을 못 돌려줘. 지금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경매를 엄청나게 막 신청하는 요건들이 많이 늘어났다. 집주인이 또 대출이 다행히 없다면 경매 낙찰 후에 선순위 보증금이죠, 안전하게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최고 순위에서 해결을 해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임대인들이 또 모든 집주인들이 적폐 세력이라거나 나쁜 놈들이라거나 사기꾼 아닌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최대한의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저는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 1%, 아니 그보다 약간이 더 안 되는 그 비율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좀 악의적으로, 즉 범죄 계획을 꾸미고 불건전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 예전부터 이 전세 사기는 꾸준했었죠. 수십 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뿌리채 이 근절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집단적인 사기,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에서는 거의 이제 보기 드물고요. 대부분의 다세대 빌라, 다가구 건물, 오피스텔, 연립, 정확하게 시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KB 시세가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출 또한 은행에서 최대 KB 시세 대비해서 70%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전 근저당, 그러니까 은행에서 근저당이나 대출이 있다, 전세를 안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에 이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고 이렇게 전세 들어가시는 분은 있죠. 1순위가 딱 되면서. 하지만 특히 빌라, 다세대, 다가구,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은행 대출의 규모가 딱 정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직적인 전세 사기범이, 이런 범죄 집단이 대부분 이렇게 연계가 다 되어 있죠. 빌라에 처음에 다세대나 다가구 빌라, 건물, 다가구 건축주, 그 다음에 주인, 이런 여기서 명의를 넘겨받는 바지 사장이죠. 그 다음에 분양업자, 매매든 전세든 이 분양하는 이 회사 업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는 그 기관, 또 허그라든지 이런 관련돼서 보증을 해주는 업체, 또 거기에 현장에 있는 부동산 소실장, 이런 타이틀을 걸고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런 조직이다, 조직. 특히 이제 정부나 지방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저는 본인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엄청난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나 몰라라, 난 책임 없어, 제가 다 시켰어, 제가, 또는 난 수수료만 받고 했어, 난 피렘이야, 난 바지 사장이 말이야 수수료 몇백만 원 먹고 모두 다 자기 명의를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바지 사장들이 10채, 20채, 50채, 100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부동산 상승기 때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가격 어떻습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시한폭탄의 이 시기가 아직 그러니까 스타트가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막 대세 상승하면 전세가 2년 뒤에 또 올라와 있으니 또 전세 시세가 오르고, 이런 전세 시세가 오른 걸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고, 추가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최대 부동산 정책의 실패들 자자자작 나오면서 아파트 공급 어떻습니까? 신규, 재개발, 재건축 공급 자체를 축소를 시켜버렸다. 다주택자를 그리고 또 적폐 세력으로 간주를 해버렸다. 적대시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세금 폭탄 더 이상 사지 못하게 수요를 그냥 꽉 억눌러 놓았던 거죠. 그래서 아파트 공급은 없고 다주택자, 그러니까 임대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다주택자들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대체재인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연립,
이쪽으로 수요가 이동을 해버렸다. 특히 다세대 있죠. 오르기 힘들다는 인식이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임차로 사는 거죠. 전세. 그러니까 전세가 수요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작년부터 또 대외적인 상황,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미국발 금리가 엄청나게 빠른 시기 안으로 상승을 해버렸죠.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에 이은 비정상적인 가격 단기간 폭락, 매매가가 하락하면 전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2년 전에 했던 그 전세보다 더 완전히 더 매매가 떨어지거나 또는 작년, 재작년에 했던 전세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역전세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아파트는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고 임차 보증금을 내주려는 여력이 있는 임대인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다세대 빌라, 연립, 다가구 건물, 오피스텔 등등 특히 수십 채, 수백 채를 갖고 있는 이 바지 사장들이 문제인 거죠. 건당 뭐 수천만 원, 역전세가 막 계속적으로 나는데 이걸 다 합치면 이 돈이 얼마가 될까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 버티지 못합니다. 임차인 너희들이 그러니까 경매 입찰해서 받아가라,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그래도 경매 입찰하면 승계를 그래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선순위 대출 근저당이 그렇지만 있는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경매로 임차인들이 받아봤자 은행 대출 먼저, 근저당 먼저, 그게 선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떨어진 돈이 없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이 범죄 조직들 있죠. 최초 건물주, 바지사장, 분양업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인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 돈 다 나눠 가져버리거나 차명으로 돌려버리거나, 우리나라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사기꾼들이 돈 헤쳐먹기 참 정말 쉽고 다시 돌려받기는 또 그렇다고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사기죄 그리고 엄벌에 처해서 절대로 한 번에 딱 감옥 들어가면 못 나게 해야 되는데 3년 살다 나오고 5년 살다 나오고 이러니까 몇 년만 버티면 차명으로 돌린 재산 이걸 해외에 갖고 딱 가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이렇게 사기꾼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다 임차인들의 피눈물에 이룬 그 돈, 빚 아닙니까? 이게 대출이고. 물론은요, 다세대, 뭐 연립, 다가구 등등 내가 매매나 전세나 시세를 잘 모른다 하면 계약을 하지 마시고, 계약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거든요. 다 각 지역별로. 그 금액 이하로만 보증금만 결고 반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자.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낫다. 정확한 권리 파악하시고 또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요? 내 집 마련이겠죠. 내 집 마련 최고의 방법. 최상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대출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이 또 계속적으로 발생하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장기적으로 거주할 만한 집을 내가 정말 싸게 금매로 사서 실거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사기 사건에 휘말릴 일이 단 1%도 가능성이 없도록 하게 되는 거죠. 사기당할 수도 있다. 전세는 이런 것을 내가 전제 조건의 베이스로 딱 깔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연립 등등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을 막 현혹을 한다 하더라고요. 딱 빌라나 연립 딱 들어갔더니만 아파트 막 저리 가랍니다. 초호화 옵션들. 장에 보니까 막 시스템 연골이 딱딱딱 방마다 설치되어 있고 스타일러도 있고 양문형 냉장고에다가 이거 다 기본 옵션으로 다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죠. 와, 여기 계약해야 되겠다. 축 아파트 가보니까 막 리모델링도 안 됐고 도저히 못 살겠는데 여기 빌라 딱 들어가 보니까 와, 여기 막 엄청난 대단한 여기 막 옵션들이 쫙쫙,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눈이 막 휘둥휘둥해지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죠. 요즘에 계속적으로 뉴스 나오는 것이 LH가 공공 매입해버려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관계자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들,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그 돈들이 있죠. 사주는 돈,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 재원이 국민 세금 아닌가요? 전부 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전세 사기 피해자만 구제를 해주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은, 예를 들어서 중고차로 사기를 당했는데 그런 피해자들은,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원해 줄 거냐? 모든 건 그러니까 예산, 돈, 재원이 어디서 오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겠죠. 국가가 먼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다 내주고, 이런 이야기도 제가 봤을 때는 판타지 소설에서만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라도 이런 또 전세자금 태거 대출이 또 나오게 해주자, DSR 해제해주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피해 없도록 다 보증금 내주자는 얘기죠. 그럼 임차인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은 좋겠지만 대출로 또 계속적으로 이 집값이나 전세 가격이 받쳐준다? 그럼 전세값도 상승할 것이고 매매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또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뾰족한 해법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되겠지만 문제는 예산, 국민 혈세, 세금이다. 사기꾼들 있죠.
그 돈 다 들고 간 그 사기꾼들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다 받아내는 것은 국가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고요. 신상공개를 하든지 법을 강화해가지고 이 사기꾼들이 최고형에 이렇게 탁 처해줄 수 있도록 법 개정하든지 대한민국 이꼴 사기공화국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끝내야 되는 것이고요. 무조건적인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빨리 급격하게 하락 폭락하는 것도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책이 또 되지 않는 걸 이번에 또 알아온 거죠. 역전세, 경매, 사기 모든 건 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구나. 와, 어렵고 복잡하다. 전세를 또 없애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반대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월세 가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선진국처럼 전세 제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면 나의 월급의 40% 50%가 그 월세로 들어가면 내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폭등할 것 같은데 전세가 없어지면요? 그럼 부작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이 감정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정확한 현실 기반으로 전문가의 사례를 또 들어보고 전문 나라 그런 선진국의 나라를 또 들어보고 저기에 부작용이 뭔지도 한번 들어보고 계속적으로 내 월급의 50%를 주거비로 내면 나는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 사냐는 얘기가 또 나오겠죠. 이런 시기에서는 언론에서 특히나 부정적인 공포 분위기를 엄청나게 지금 수십 건의 하루에도 이런 전세 사기, 역전세, 경매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동탄에 어디, 인천에 어디, 강서구에 어디, 대전에 어디 막 계속적으로 막 전체가 여기 막 사기야. 그건 또 아닌 거죠. 발생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분 그 지역의 그 동네에 뭐 대부분이 빌라, 다세대 연립 이쪽이 아닐까. 다세대 빌라촌. 해당 입지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정말 좋으니까 언론 헤드라인만 딱 믿고 와, 저 지역은 절대 내가 사면 안 되겠다, 전세 가면 안 되겠다라고 믿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 혼돈의 시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주택자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전세 사기, 역전세 공포 여기에 내가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향후에 내가 전체적인 나의 장기적인 목표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금 이럴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떨어진다 할 때 매물 리스트를 딱 정해서 내가 가야 할 내 집 마련 그 후보군들 정해서 계속적으로 매물 리스트를 업로드하고 계속적으로 개수가 줄어든지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호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현장 임장도 가보고 부동산 수령 얘기 들어보고 대출 관련된 상담도 받아보고 등등 해서 실제적인 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냥 가시면 된다.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 하실 분들 중에서는 원래 내가 더 상위 입지로 내가 갈아타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원래대로 하시면 된다. 다주택자 어떻습니까? 내 아이의 본인들의 매물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미래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폭락기에 우리가 또 배운 게 있죠. 배웠던 걸 망각하지 마시고 무리한 투자, 영끌 투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유자금을 막 투자해서 오로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내가 은행에 넣더라도 확보를 해두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운 것을 망각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도 내 재산, 돈을 지켜주지도 않고 불려주지도 않는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우리가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결과도 항상 내가 책임지는 이런 성숙한 우리 투자자 또 다코스 저와 같은 또 같은 우리 구독자의 같은 마음 한 마음 밑에서 우리 원래 갈 길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갑시다라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로지 믿을 것은 나의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서 저의 생각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쟁장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